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선매수해야 되고 수전입을 하셔야 된다. 전입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선책이 일단 마련이 돼야 됩니다. 실수요자건 투자수요자건 이 불리한 요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질 수 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42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석계역 그랑빌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았고 재작년 12월에 장위 뉴타운에 하늘채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어요. 비과세 받고 장위동으로 들어가려는데 계속 거래가 되지 않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대표님의 넓은 식견과 해안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에 유입되기에는 여러 불리한 조건들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유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매매 성사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불리한 조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맞춰주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매매 시장의 유입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님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집에 전세로 거주하는 주전세로 매도하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전세라는 건 본인 집을 매도하고 본인 집에 본인이 전세로 계약하는 걸 뜻하는 거죠. 자, 따라서 장위 뉴타운에는 다시 한번 전세 계약갱신을 유지하시고 이 그랑빌 아파트에 본인이 매도하시고 이 집에 전세로 계약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매 시장에서 이 매수인들이 불리한 요건으로 인해서 시장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 시장에 들어오는 수요를 우리가 따져본다면 실수요층이 우선적으로 있을 겁니다. 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대출을 받고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심각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한도도 아직 규제책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무주택 수요층 같은 경우에는 LTV가 완화가 됐지만 지금 1주택 수요층들은 아직까지도 LTV가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DSR도 아직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한도 여파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못 하시는 실수요층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실수요는 당연히 무주택 수요 그리고 1주택 수요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 투자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투자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불리한 요건으로 본다면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실 텐데 전세 거래가 예전처럼 쉽게 되지 않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로 인해서 전세 수요층들이 시장에 나오는 빈도가 굉장히 적고 지금 8월이 넘어가서는 신규 계약하실 분들이 다시 나오시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지금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전세 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로 가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나중에 이분들 입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입 요건을 채워야 하는 상황도 나중에 나올 수 있겠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언젠간 거주를 필수적으로 또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투자 수요층 입장에서 지금 1주택 또는 다주택자들이 이 수도권, 특히 서울시장 일대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가 아직도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수요층들은 무주택 수요층들이 지금 시장에 유입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러한 요건이 작동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요건을 반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구독자님은 이 불리한 요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주시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구독자님은 주전세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죠. 자, 주전세라는 건 앞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거래를 하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비과세를 받고 매도가 가능하실 거고,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매수인 입장에서 이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주려면 선매수를 하셔야 되고 후 전입 요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선매수해야 되고 후 전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미리 선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매수자 입장에서. 그리고 후 실수요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선매수 후 전입 생각으로 매수를 했는데 전입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잖아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입하고 집을 사놨는데 전입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선책이 일단 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차선책으로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입 요건이 필요한데 이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지금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으시려면 매수인 입장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전세 계약을.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셔야지만 두 번째 요건으로서 충족이 돼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다. 자, 상생 임대인의 혜택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본다면 매수인은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에 있어서 명의인이 동일 인물이어야 된다. 그리고 첫 번째 계약에 있어서 1년 6개월 이상의 전세 기간이 충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계약에 있어서 5% 상한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상생 임대인의 혜택으로서 2년 거주 요건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겠죠. 자,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는 동시에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의 첫 번째 계약으로서는 우리 구독자님이 전세 세입자가 돼서 첫 번째 계약이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두 번째 계약으로서 계약갱신을 하게 될 경우에 두 번째 요건도 충족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후 전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나중에 후 전입이 가능해지시는 시기에는 금리 인상 조치에서 금리 인하 조치가 나오는 시기일 때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겠죠. 이 시기에 후 전입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금리 인하 조치를 각 나라에서 다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죠.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결국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 수입품에 대한 수입 물가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금리 인상 조치로 인해서 각 기업들의 이 대출 부담이 굉장히 증가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내수경제 악화를,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조치가 필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출 완화 카드도 반드시 다시 나올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신 실수요층 입장에서는 일단 선매수하시고 나중에 후전입, 금리 인하 조치가 나왔을 때 또는 대출 완화가 나왔을 때 후전입하실 수도 있고, 혹여나 후전입이 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상생 임대인의 혜택으로서 비과세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 입장에서는 전세 거래가 지금 잘 되지 않지만 매도인이 본인이 전세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를 손쉽게 맞출 수 있고, 또 전입 요건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건 투자 수요자건 이 불리한 요건이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조건들을 시장에 잘 적용해서 중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중개사 분들도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러한 불리한 요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매수인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 중간 역할을 하셔야 되고, 또 매도인 입장에서도 그냥 넋놓고 성사될 것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중개사 분들에게 이러한 요건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 모르시는 중개사 분들도 이런 요건들을 잘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불리한 요건을 유리한 조건으로 바꾼다면 분명히 매매 수요층들은 우리 집을 좋은 조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